반갑습니다. 세상에 밝은 빛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무 출신을 서원하시고 일생 동안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오로지 교단에 봉직해오신 보산 최경도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오늘 삶과 추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사님, 항상 보사님은 뵙게 되면 활기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요새 퇴임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새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요가하고 나면은 새 마음 새 몸이 된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9시쯤 되면 그 미륵산 부근에 있는 삼기교당 옆에 네. 제가 심계원이라고 조그만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출근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닭도 돌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제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 보내다가 6시경에 다시 퇴근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심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계원이 무슨 말이죠? 네, 심계원이 제가 심전개발원을 예. 좀 줄여서 심계원 그랬어요. 심전개발원 하면 네네. 너무 그 행정 관서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심계원 하고요. 거기는 제 연구소하고 마음 공부하는 예. 그런 그 개인 예. 훈련기관 같은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좀 창의적인 공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교화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수양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의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데 개별 공간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화의 공간이 되기도 하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교당을 근무하면서 예. 앞으로 교화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하는 그 의문이 화두같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이 마음 공부하고 교화단이라고 결론을 제 스스로 내리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심계원에서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2부에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고 올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뿌리가 되는 그 원불교를 만나게 된 기원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외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입교를 시키고 6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광주교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광주교당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니까요. 그 60년 됐겠네요. 전 얘기니까. 네. 그때 이제 광주 경찰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광주 시내에서 사신 거예요? 네, 광주 시내에 살았죠. 어머니 인연으로 원불교를 만나시게 된 거네요? 외할머니 인연으로 만났다고 해야 되겠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보사님이 생각하시던,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접했던 원불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종각이 예. 큰 종각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60년 전 일이니까 새벽하고 밤이면 그 종을 쳤어요. 광주 시내 네. 멀리 떨어진 저희 집에서 그 종소리가 들리고 그 종각을 밑을 지나면 이제 교당이 들어갔는데 옛날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찰. 예, 사찰터에 네. 원불교 교당이 있었어요. 네. 그럼 교무님도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 이제 교무님이 네. 이제 성타원 이성신 법사님이셨어요. 법사님이셨어요. 네. 주임 교무님이셨고요. 네. 그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니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때는 제가 막내, 삼남매 중에 막내여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일요일 날이면 다녔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에도 계속 꾸준히 다니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억에 네. 고락의 노래하고 예. 영육상전가 같은 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배웠죠. 일원상 서원문도 예, 예. 뭐 일상수행요법도 제가 먼저 어머니보다 외웠어요.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학생회를 다녔죠. 예. 학생회 활동이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저 그 이모가 예, 예. 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막내 이모가. 아. 근데 그때 우리 과산 김현 교무님께서 예, 예. 일대 학생회장이셨어요. 아, 선배님이셨어요? 네, 광주교당 학생회를 창립했죠. 아. 그래가지고 그 학생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봉사부장도 하고, 네, 그때 이제 그때는 또 학생회지를 예, 예. 만드는 게 전국의 각 학생회에서 유행이었어요.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꽤 학생회가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규모가 어땠어요? 근데 그때는 네. 학생회가 전국적으로 잘 됐죠. 아, 네, 그때 잘된 학생회가 이제 전주교당 연화촌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교당은 한줄기라고 하는 아. 그 동창회가 예, 나중에 예. 만들어져 운영될 정도로 잘 됐고요. 예, 예. 뭐 기본적으로 4, 50명 정도는 모이고 법회 보면 아,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는 네. 교당 가면 네. 탁구 내놓고 아. 탁구 치는 게 네. 아주 즐거웠죠. 네. 그 이모님이 이제 학생회 또 회장도 하셨고 부회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네, 이제 이런 임원이어서 보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회에 적응하는데도 더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 전무 출신의 서원은 그럼 어느 때 세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훈련을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녀갔었거든요. 네네.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여름방학에 후배들이 훈련 온 것을 격려한다고 몇 명이 왔어요, 3학년들이. 그래가지고 금강리를 가서 예, 예.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님께서 그때는 예. 거기 계셨거든요. 아, 그 금강리 그 조그만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버드나무 밑에서 아,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죠.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마음이 생겼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뵙고 감화를 받으셨어요? 그건 하여간 멀리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근데 평소에 그 학생회 다니면서 우리 이제 교전이 그때 나왔었으니까 예, 예. 교전을 대종경을 많이 봤죠. 그러다가 요음품 16장에 있는 법문 예, 예.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예, 예.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못 쓰면서 마음대로 못 쓰면서 다른 사람 마음 간섭하다가 고통받는 사람 그 법문에 걸렸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거냐 아. 하는 문제인데 그때까지 이제 그 뭐 좀 숨겨진 얘기라고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 다니는 데가 만화가게였거든요. 아.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만화가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네. 네, 만화가게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쓴다. 아.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만화가게 다니다가 교무됐습니다. 만화가게 다니다가 그거 법문에 걸려가지고 네, 네. 걸렸는데 대산종사님 뵙고 종법 나도 저런 어른이 아. 돼야 되겠다 그랬죠. 인생 일대 큰 그 변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고3 시기였네요. 그렇죠. 네. 아,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그런 그 스스로를 이제 성찰하고 진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때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제 진로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머님이랑 제가 이제 어떻게? 삼남매인데 네. 제가 네네. 막내인데요. 네네.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그 6.25 이후에 어머니 혼자서 삼남매를 키웠거든요. 예. 근데 반대가 심하셨죠. 음, 넌 어디 가야 된다.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오물교 총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학교에 가셔서 네. 이 진로 상담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학교 선생님께서 자녀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 법대만 가라 그러면 되느냐. 네. 그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아주 뭐 날아갈 듯이 기뻤죠. 그리고 나서 교당으로 짐을 싸들고 옮겼어요. 고3 때. 아, 바로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간사 근무를 그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간사 근무는 안 하고 네네. 2학기 9월 무렵이나 됐을 거예요. 네. 그때 교당으로 짐을 싸가지고 옮겨가지고 아, 교당서 어물교학과 진학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고등학교 3학년 후반에 그러면 교당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성타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예. 또 어머니도 아. 그러라 그래서 아. 3학년 때 갔습니다. 네. 예. 어머님께서 그 간절한 그 서원에 그래도 어머니께서 감흥을 해주신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어머니께서 좀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신 편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네. 이치적으로 합리적인 네. 이제 성타원님께서 얼마나 또 설명을 또 잘 해주셨겠어요. 이 거룩한 전무 출신의 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충분히 성타원님에 이해를 대해서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성타원님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100% 신뢰를 하니까 예, 예.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하신 건가요? 네, 간사 근무를 안 하고 예, 예. 네, 바로 원불교학과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불교 교육과였어요. 아, 그때는 이제 과 이름이 네, 원광대학교도 아니고 예, 예, 예. 원광대학의 불교교육과를 아, 네, 1969년 원기 예, 예. 54년에 입학을 바로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제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하시고 보통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학창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군대 가기 전까지 네. 1학년, 2학년까지 정말 좀 심하면 개구장이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입학 무렵에 선후배 간에 이렇게 간사 근무를 안 하고 온 문진들이 많았어요. 아, 저희 동기들도 간사 네. 근무하고 온 사람보다도 네네.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의외네요. 요새는 정말 간사 근무하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지만 예전엔 그래도 그 2년 간사 근무나 3년 간사 근무를 마치고 오면 공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공비생이 훨씬 많지 않았나요? 공비생이 많았죠. 근데 네, 네. 저희 한 3, 4년 선배부터 저희 1, 2년 후배까지 네. 그 텀에는 이렇게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면 오히려 적응하기가 좀 더 좀 수월하셨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때 그 재밌었던 게 예, 예. 수업 받으러 가다가 예. 우리 청하원에 있는 백지명 선생님께서 계시는 예. 집 앞에 자두나무에 예. 자두 따먹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따먹으러 갔더니 우리 백지명 선생님이 자두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나무 올라가서 감 따먹은 거 네. 뭐 그렇게 참 순박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1학년 입학한 중에 네. 보훈센터라고 예.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날이면 예. 구두를 닦아줬어요. 선배들 전부.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것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을이면은 낙엽, 예쁜 낙엽 주워다가 전시회도 하고. 아, 그리고 1학년, 2학년 여름이면 이제 방학 때 봉사활동 가잖아요. 예, 예. 수계농가하고
이 영산 가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심하게 했든지 네.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아, 참 이렇게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 거의 모든 이제 전무 출신들이 다 동창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무가 돼서도 그 동창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저희 동창회가 예, 예. 이렇게 선원학원 함께 예, 동창회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61년 출가해서 6일 동지회인데 아, 처음에는 43명 정도가 예. 시작했는데 예. 좀 탈락하고 예. 38명이 예. 끝까지 했죠. 그래서 작년에 네. 이제 수도원 언론에 가신 분이 너무 많아서 해산했습니다. 원기 100년이 저희가 40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40년 맞아가지고 당시에 사감 선생님들 모시고 네. 기숙사 사감님이요? 네네 유소스텔서 행사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기숙사하고 영산 산악대학교도 방문해서 도서 구입비로 좀 쓰시라고 저희가 동창회에서 좀 기증하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아, 의미 있는 또 그런 일들도 하시고요. 네. 보면 그 다른 학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창회가 이렇게 계속 그 면면이 서로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40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렇게 그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하다 보면 중도 탈락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원불교학과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경험도 누구나 다 해보는데 보사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죠. 네. 네, 저기 제 표현으로는 보따리 싼다 그러거든요. 네. 보따리를 한 2번 쌌죠. 그랬는데 보따리 쌌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이고. 네, 오기도 하고 군대 갔다가도 예. 보따리 쌌다가 네. 그냥 그 발이 저절로 돌려져서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건 이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네. 그 어쩔 수 없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견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보사님이 돌아보셨을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또 답은 내려졌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스스로 가끔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전생에 연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느낌을 막연하게 가져요. 뭔가 그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이 됐잖아요. 예. 그것하고 연관이 돼서 예. 계속해서 그러지 않는가 싶고요. 한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출가하면서 원불교 신문에서 50자 포부를 적어 내라 그랬어요. 아. 그때 제가 내 비록 새싹이긴 하거나 교단의 비록 새싹이긴 하나 법의 해명을 읽고 예. 교단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제목으로 발령나는 계기가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출가 일성. 네. 예, 출가식 출가 할 때, 일성. 예, 출가식 할 때 출가 일성을 내잖아요. 아, 그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기원이 돼서 제무부로 발령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첫 근무지가 기관이네요. 중앙총부. 그렇죠. 제무부로 네. 발령을 받으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재무부 발령 받아가지고 예, 예. 그 처음으로 제가 제 성격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요새 좋게 얘기해서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입교원서를 예, 예. 가지고 이제 재무부에 돈을 내고 교합으로 넘겼어요. 그때는 교무부였는데 예, 예. 교무부로 넘겼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입교 원지라는 걸 만들어서 우표같이 붙이면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입교 원지를 성탑을 그래서 도안을 부탁해서 아, 그때 입교 그걸 원지. 발행을 하신 거예요? 네, 입교 아. 원지를 만들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당 회계에 예, 예. 결산서 양식을
제가 개선을 했어요. 어, 그 전에는 A5 두 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복잡하길래 네. A3 한 장으로 네. 만들었죠. 아, 그리고 거기다가 개정 과목 설명서를 붙였어요. 아, 그걸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부장님께서 네. 그 전폭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역사적인 일인 예. 의식 수입을 교구화할 때 예, 예. 그 실무자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고 처음 의식 수입을 제가 2년 동안을 수납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재무부에서 좀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네, 많기는요. 그냥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재무부에서 또 그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졸업하면서 예. 왜 그랬는지 교화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 쪽에는 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무부 있으면서 동기에게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다, 경영학을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학에 계시는 아타오님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아, 이렇게 대학 쪽에서 대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일반 대학원 네. 경영학과를 이렇게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보사님께서 재무부에서 근무하신 이후에 여러 기관에 또 근무를 하셨어요. 서울회관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 그 보사님께서 근무하셨던 서울회관 그리고 기타 여러 그 기관들마다 하셨던 일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시게 됐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리를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재무부 3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네. 서울회관 건축을 재추진하게 됐어요. 아, 예. 그때 이제 그 예산 이철행 종사님께서 예. 책임자로 내정이 되시니까 예. 이제 저를 서울회관 총무로 발령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서울회관 옛날 그 골조만 있던 건물 예. 사진부터 찍어가지고 철거하고 설계해서 허간해서 봉불식까지 했죠. 실무를 맡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설계에서부터 건축 감독까지 했어요. 아,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자들을 보충을 안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울회관 한 30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봉불식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총부로 왔어요. 예. 이제 다시 총부로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젊은 교무들이 우리가 원대에 납품하는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예. 누가 그러면 할 거냐? 그 제가 나섰죠. 그래가지고 원광상사 식품부, 아. 곡물부 예, 그런 예. 걸 만들어서 아. 이제 원대 병원에 납품하기 시작했죠. 아. 그게 나중에 원창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식품부 하다가 또 이제 건축부도 또 관여를 좀 했어요. 예. 네, 건축부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 정리하고 총부로 들어왔다가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제약사를 이렇게 예. 제대로 된 제약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보아당 제약사로 발령이 나서 예. 거기 가서 이제 원광제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사무를 제가 다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본금 20억 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원광제약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예. 다시 또 총부로 들어왔다가 예. 그리고 다시 원광제약에 또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광제약에 근무하다가 예. 원광제약에 우리 김재백 예. 안산 김재백 회장님께서 예. 이제 오시게 돼서 제가 이제 원광제약을 나왔죠. 그러셨군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독창적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창의적인 게 있으셨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냥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같습니다. 네, 참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변화를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교단 발전을 위해서
기관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던 그 소중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관 근무를 하시고 원기 83년에 이제 교당으로 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총부라든지 기관에서 예. 이제 나이가 먹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부장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부장에 이렇게 부장이 되지 못하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군대로 얘기하면 야전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네. 나간 것이 네. 이제 부평교당에 네. 처음 교당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기관에만 근무하다 또 교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첫 네, 그렇죠. 부임지에 가실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 좀 어떻게 교당을 가야 되느냐 예. 하는 그런 걱정이 많죠. 예. 제가 이제 부교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주임교무 발령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어찌할꼬 하고 노트 한 권 들고요. 네. 이제 위랑님 일기 선진님들, 예. 일기, 이기 예. 그런 선진님들 네. 뭘 찾아가서 교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령 성타원님, 예. 뭐 정타원님, 네. 또 예타원님 그런 분들 예. 찾아다니면서 여쭤봤죠. 예.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서산 이종진 예. 예. 그때 남중교당 교무님이셨어요. 예. 께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도들에게 시간하고 돈하고 부담 주지 않는 교화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있죠. 네. 교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교화를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님들이 교당 생활을 하는데 제일 꺼려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말자.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강조하지 않고 네. 그런 그 교화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립을 하시고 부평교당회를 그렇죠. 가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주위에서 저를 위험인물로 내놨죠. 위험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경인교구에 네. 남자 교무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부평교당 가가지고 네. 교도님들에게 자유롭게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억압하지 않고 네네. 뭐 교당에 나오라고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또 돈 얘기도 거의 한 일이 없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자유스러워졌는데 예. 주위에서는 이제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평교당 있으면서 시도했던 게 예. 법의를 예. 그냥 전달해서 선물로 드렸어요. 대각계 여절에 개인적으로 전부 법의 다요? 사정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봉투에다 담아서 예. 선물이라고 개별적으로요? 대각계 여절에 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원티스에 들어가면 자기 법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공개가 안 되었던데 그래가지고 제 전임 교무님이 좀 애먹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부평교당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교도님들 교화도 하겠지만 여러 다른 패턴으로 좀 시도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교화를 시도를 해보셨나요? 이제 사회교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있었죠. 근데 그 당시가 IMF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하게 됐잖아요. IMF를. 네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돈 벌게 해주는 것하고 하나는 정신을 안정시켜 주는 것하고 필요한데 제가 돈을 벌게 해주기는 어렵다. 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예. 날마다 10원씩 더해서 1000일 동안 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아, 교도님들끼리 그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교도님들에게 권했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10원은 시작했는데 예. 마지막 1000일 되면 10,000원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날마다 1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하면요, 예, 예. 500만 5천 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한 교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요? 네. 아, 몇 년간 하면 그렇게 되나요? 1000일. 1000일이면 3년 3년은 못 정도? 되고, 아, 네. 2년은 넘고 3년 못 되는 기간을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교도님들에게도 권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게도 그런 권하고 그런 운동을 해보자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부족한 할머니들은 100일까지 하고 다시 100일로 내려가. 그러면은 네. 부담이 없거든요, 돈은. 본인이 예, 할 수 있는 그렇죠. 만큼. 1000일은 할 수 있어도 예, 예.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선빵을 해야 되겠다. 네. 정신을 안정시켜 줘야 되겠는데.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때까지 좌선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뛰어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예. 좌선을 제일 못하고 안 되는 사람인데 또 뭐 일을 저질렀죠. 예.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오정교당 교우님한테 배워가면서 예. 해서 원광선 문화원이라고 간판을 내걸었어요. 아, 그리고 대각전에서 토요일 날이면 예. 선빵을 하겠다고 했더니 사람이 좀 모이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모였나요? 네, 일반인들이 모이고 네. 천주교 다닌 사람도 모이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배우면서 가르쳤죠. 예. 거기서 제가 좌선을 배웠어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빵을 상당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부평교당 앞에는 네. 계양체육공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와요. 네네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 어린이 문화교실 같은 걸 했는데 아, 다행히 한 분이 그 풍물을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예, 예. 저희 교당 지하실이 있었어요. 부평교당에. 네네. 거기를 수선해가지고 그 지하실서 풍물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수학도 배우고 붓글씨도 부교문들하고 쓰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교실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선문화원도 하고 네. 그 날마다 10원씩 네. 더해서 1000일 동안 저축하는 운동도 하고 네. 그런 걸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 아까 저축운동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정성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 푼씩 한 푼씩 모아서 끊임없이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 네. 교도님들께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겠다 싶어요. 그렇겠죠. 그게 네. 이제 기도 다른 실제 예. 행동으로서 네네네네. 네,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예. 부평교당을 이렇게 3년 만에 떠나오게 됐는데 그 남자 교우님들이 다 나간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간다. 그리고는 이동서를 냈는데 제가 휴양 신청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부평교당이 보사님께서 그 교화지로서 첫 발령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남달랐던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교도님들과 그때 당시에 좀 인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전에 들은 말로 거기 있으면서 열린 사랑 나누는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열린 사랑 나누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다름이 아니고 돈은 교도님들이 이렇게 얻어오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봉공해야 하고 교도님들하고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예. 독거노인들하고 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한 60세대 정도에게 반찬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 교당에서 돈 내거나 본공에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미장원 가서도 5,000원 얻어오신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모회 가가지고도 얻어온 분. 당신들이 5,000원 가지고 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반찬 못 해주지 않냐. 네.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예. 반찬값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돈은 이제 모아요.
모아서 얻어서 모으고 그것을 이제 교들이 반찬을 만들고 일요일날 법회 보고 단별로 배달을 전부 했어요. 예. 그걸 3년을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전에 듣는 얘기가 그 모임이 계속된대요. 오, 그래요? 그리고 더 잘 돼가지고 네. 그 이렇게 가족들 반찬을 전달해준 가족들하고 예. 같이 이 소풍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예. 너무 우리 교도님들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당에는 숙제는 있어요. 예.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난 봄에 저 퇴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교무님하고 아주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상없는 보시를 하는 것하고 마음 공부한 실력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교도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세세생생 선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교화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도 교화라고 하는 근본 목적에 맞게 이제 전무 출신으로서 임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평교당에 이어서 바로 이제 어느 교당을 가지 않으시고 휴양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록도로 가시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부평교당이 있을 때 경인교구에 남자 교무들이 4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인사이동을 해서 나간대요. 전 3년밖에 안 돼, 그분들 6년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럼 휴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휴양 이렇게 발령을 받고 1월 달에 사가에 있는데 총무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소록도가 이만저만해서 인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예. 외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소록도를 지켜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휴양하면서 거기 가서 좀 지키면서 있으면 어쩌겠냐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당장에 그냥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 외국으로 떠나는 교무님한테 인계받고 그때부터 이제 소록도 교당 가서 1년을 지냈어요. 그러셨군요. 그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장소였잖아요. 그곳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소록도라는 데가 예. 아마 겁이 있었던 사람은 안 간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네. 호기심도 많고 네네. 그런 걸 별로 안 따지니까 예, 갔거든요. 예. 가서 보니까 그 소록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연민의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운 건 그 우리 교도는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 이제 병원에 주로 계시고 예. 또 여자 할머니 중에 하나는 그 영산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 예. 지금 나이는 할머니들인데. 네. 그래 그 댁을 갔는데 처음에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이라 예. 참 어려웠죠. 그래도 하여간 먹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얼마 지나서부터는 이제 밥 해달라 그래서 같이 먹고 예. 그렇게 이제 네. 아주 자유롭게 다녔죠. 예. 거기서 배운 것이 소록도를 움직이는 건 직원들의 힘도 있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하고 교당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관리도 하고 또 이제 교류도 하면서 그런 교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복지에 관한 그 눈을 떴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화 생활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휴양 기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일생에 있어서 네. 정말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건데 그 소록도 있으면서 전에 소록도에 계셨던 훈춘교당 교무님께서 예, 양세정 교무님. 네, 네. 그 소록도 유명한 예. 오스트리아 수녀 두 예. 분을 초청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두 분이 가시면서 네. 최교무가 가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같이 갔습니다. 저 남자 혼자고요. 아. 여자 네 분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 함께 훈춘을 네. 가고 네. 훈춘 갔다가 백두산도 같이 가고요. 아. 네, 뭐 용정이라든지 다니면서 예. 정말 그 이 수녀님들하고 예, 예. 같이 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친밀해졌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화를 하면서 예. 이렇게 성지순례를 여행으로 다니면 금방 이렇게 교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휴양의 기간 동안 또 이제 그 여러 그 경험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그 교도님 가운데 광주에 중문교당 교도님이신데 매년 여름이면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기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와서 선풍기, 냉장고, TV 그런 걸 수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창고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폐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선풍기 그런 전자제품. 그래가지고 부속을 거기서 빼냈었어요. 아. 근데 가족이 다 와요. 부부하고 아들, 딸 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숙소를 정해놓고 며칠씩 그렇게 해주고 가시니까 우리가 교화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회하고 이 지역사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휴양하면서 예. 정말 교단에 정말 감사했죠. 네. 아까 이제 성지 순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의 성지도 순례하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백두산하고 훈춘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긴 기간 쉴 때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죠. 인도였어요. 예. 그래도 인도를 가려면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예. 있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5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 한 달 넘게 배낭 메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인도, 그리고 이제 명상에 관한 거, 그리고 인도 사회에 관한 것 등을 둘러볼 좋은 계기가 됐어요. 불교 인도를 돌아보면서는 부처님 성지가 예, 예. 거의 이제 허물어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새 건물이 없으니까 예. 전부 벽돌 전탑 허물어진 거하고 나무하고 그런 데서 참 무상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불교가 발생한 부처님께서 탄생한 나라인데 불교 인구는 뭐 10% 정도고 힌두교 인구가 뭐 80% 막 그렇게 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이제 우리한테다 대입을 좀 해봤죠. 예. 뭐 우리 어떻게 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독교는 밖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단을 좀 들여다봤고요. 예.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뭡니까 게스트하우스. 예, 예.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느낀 게 우리 교단은 우리가 총부든지 영산 성지든지 어디든지 예. 가면 숙식을 다 우리가 해주려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전부 게스트하우스에서 해결하잖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네. 걸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익산이나 영산 같은 데도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이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사업하면서 생활하고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만 제공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 그런 아이디어까지 또 떠오르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도에서 걸어서 네팔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부처님 성지순례였는데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네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네팔은 이렇게 육로로 국경 검문소를 걸어서 지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시간 갔더니 룸비니가 나왔어요. 예. 룸비니에는 세계 그 불교들이 아주 중국, 뭐 버마,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예. 세계 불교들이 전부 큰 사찰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룸빈이라고 하는 그런 품에 안겨보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세계 종교들이 와 있고 거기에 이제 명상하는 센터를 제가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한두 사람 앉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기장이 천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기장 안에 원통 같은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는 걸 보고요.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카라는 그 휴양도시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포카라에 가가지고 유명한 그 폐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배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빌려 타고 혼자 호수 가운데 들어갔는데 설산이 네. 비춰서. 그렇죠. 네. 거기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설산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바라볼 산이 있는가 하는 명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대는 바라볼 산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이 떠올라서 아, 나는 그 스승님들을 잘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일생에 후회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 산이잖아요. 네. 소태산님, 정산님, 네. 대산님 다 산인데 아, 그대는 바라볼 산이 있는가 하는 그런 슬픔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 여행에서 정말 인생에 바뀐 것이요. 인도 가가지고 그 노 프로블렘이라는 단어를 배워왔어요. 네.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저기 아주 통용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인도에 사는 인사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하고 노 프로블렘은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제가 인생에 정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 귀절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불가능은 없다. 다만 실패할 뿐이다. 실패한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그런 신념이 거기서 생겼어요.